우리 사업에서 호전 반응을 모르면 좀 까딱 넘어질 수도 있고, 좀 안내가 제대로 안 되면 부작용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기 때문에 호전 반응 진짜 중요해요. PM 사업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 호전 반응, 또 다른 말로는 세포가 재생되면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세포 재생 반응이라고 해봤고요. 우선 우리 사업의 NTC 알아야 되죠. NTC. NTC가 NTC가 있기 때문에 호전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0쪽의 세포,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약 60쪽에서 10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영양소를 세포까지 전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NTC가 바로 그 일을 하죠. 그래서 단순히 성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성분이 흡수가 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할 때 정확하게 세포에 작용할 수 있도록 생체 이용률을 높여놓은 기술이 영양소 전달 컨셉 NTC 안에 마이크로솔브 PTC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세포의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세포가 혁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물, 올바른 전해질, 공급을 해줘야 되죠. 물이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물 아니고 전해질이 잘 들어있는 전기신호를 잘 줄 수 있는 물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영양소를 잘 전달받아야 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산소 공급을 해야 세포가 활성화되고 세포가 살아나게 됩니다. PM 제품을 드시고 나서 중단하는 경우나 이렇게 문의 오시는 경우 나는 이 제품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 있고 이거 부작용 아니에요? 이러신 분들 있고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속이 안 좋고 어딘가 욱신거리기까지 해요. 좋아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더 아파졌어요. 처음에는 진짜 좋았는데 왜 아플까?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시고 액티바이즈 한 잔으로 여러 가지 이게 다 각기 다른 반응으로 나오시죠. 이제 앞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눈이나 갑자기 두드러기처럼 반응이 나오시는 분들은 간 독소가 많으신 분들이 간이 안 좋아서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옵니다. 피부 독소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볼게요. 영양 공급, 독소 제거, 산소 공급을 NTC가 있기 때문에 세포까지 잘 도달을 하게 돼서 영양소 공급을 주면 우리 몸은 독소를 밀어내기 시작하면서 산소 공급을 하죠. 그래서 신진대사가 엄청 활발해지면서 열을 생산해요. 그래서 체온이 상승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는 재생이 되면서 독소 처리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재생되면서 나오는 반응들이에요. 세포의 회복 반응이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건너뛰고 갔다가 또 앞으로 오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몸에 영양소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영양소가 갑자기 들어와 주면 이제 물이랑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산소 공급이 갑자기 되면서 너무 에너지가 없고 몸에 고갈 상태인 사람이 영양소 갑자기 들어오면 너무너무 좋아지겠죠. 그래서 허니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세포들이 너무 신나서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고 막 힘이 나는 것 같고 에너지가 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1단계 허니문 기간이죠.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일 해독 기간에 많이 나오는 반응들이 미식거려요. 구토가 할 것 같아요.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설사.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거예요. 독소를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느끼시는 게 우리 수분 섭취가 늘어나잖아요. PM 제품 다 물에 타 먹으니까.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소변이 수용성 독소를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제일 큰 해독 장기예요. 신장이, 방광이, 요도기관이. 그래서 소변을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대변을 많이 배출하고 설사. 그래서 해독 기간에 이게 제일 많고 그러고 나면 이제 통증이 오죠. 이 통증은 몸이 너무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넣어주고 혈관에 좋은 영양소가 지나다니면서 혈관통이라고 그러죠. 혈관을 자꾸 자꾸 건들고 다니니까 통증 기간이 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몸에서 해독 처리를 막 다 하고 나면 이제 힘들어 몸이 우리 너무 열심히 일을 안 하다 갑자기 일을 막 대청소 열심히 하고 나면 기운 빠져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간처럼 번아웃 기간이 반드시 오고 그러고 나면 이제 공기도 정화되고 우리 청소할 때처럼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간이 옵니다. 그래서 인체는 생명 에너지, 자연 치유력, 면역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의 회복 반응 5단계를 거치고 나면 다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몸을 깨울 수 있는 자연의 도구를 집어 잘 넣어주면 면역 시스템을 잘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치유의 법칙, 헤링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는 내부에서 외부로. 그래서 호전 반응은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고, 머리에서 아래로 가고, 중요 기관에서 덜 중요한 기관으로 가고, 가장 오래된 증상이 피부로 나타나면서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증상이 일어난 순에 역순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질병이 회복될 때는 제일 처음에 최근에 일어난 질병부터 호전을 겪으면서 마지막에 만성질환이 좋아지는 과정으로 가거든요. 질병이 회복될 때 반드시 질병이 진행된 과정에 역행을 한다. 그래서 급성, 아급성, 만성, 말기 이렇게 해서 말기에, 그러니까 우리 만성염증이 최고 늦게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직선형이 아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좋아지게 됩니다. 부작용과 호전의 차이를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컨디션으로 봤을 때 호전 반응은 점진적으로 좋아지죠. 처음에는 조금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다가 이제 점점 이제 좀 좋아졌어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시지만 부작용이 되면 점점 처음엔 반짝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계속 막 나빠지는 쪽으로 가죠. 불편한 증상 같은 경우도 호전 반응은 환부를 중심으로 나타나지만 부작용은 환부와 관계없는 곳으로 확산이 점점 되고 호전 반응은 서서히 또는 순간 없어져요. 한 이틀 너무너무 아팠다는데 이틀 뒤에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호전 반응이고, 근데 부작용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으니까 잘 분별하셔서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포 회복 반응, 그럼 호전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포 회복 반응은 우리 휴먼 세포, 살아있는 세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반응이거든요. 세포가 우리 엄마의 난자, 아빠의 정자가 만나 세포 분열로 우리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매번 우리 세포는 새로 생기고 분열하고 새로 생기고 분열하고 그 분열되고 없어지는 세포의 그 재료를 다시 세포를 만드는데 재생하면서 자꾸 쓰이는데, 그 재생해야 되는 세포, 죽어야 되는 세포가 잘 죽어지지 못하고 계속 살아있으면 좀비 세포처럼 암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세포 분열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분열된 세포, 분열물도 잘 죽어서 떨어져 나가서 다시 재료로 쓰여야 됩니다. 세포 분열로 신경을 자꾸 건드리고 이 안에서 체액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제가 전해질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 전해질, 체액이 충분하게 있으면 세포 분열로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 세포들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그 세포 체액 속에 잘 녹아 들어가면서 독소 배출을 하는데, 이 체액이 없으면 자꾸 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세포 분열하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 탈각되는 세포들이 자꾸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체액을 타고 독소도 배출하고 체액을 타고 영양소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체액이 되게 중요해요. 체액이 독소를 배출하면서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 게 호전 반응입니다. 먼저 이제 피부, 손, 발 같은 경우는 피부가 가렵거나 피부 발진, 손발 습진으로 나타나고, 뇌는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눈은 침침하거나 눈 주위가 가렵거나 눈곱이거나 눈물이 많이 나오고, 폐 기관지 가래가 생기고 마른 기침이 자꾸 나오고, 위, 소화기관은 위 통증, 메스꺼움, 구토, 장경련, 설사, 혈변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생식기는 몸이 나른하면서 허리 통증이나 방광 통증으로 나올 수 있고, 관절은 관절이 쑤시고 조금 통증으로 자꾸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 당기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근육통처럼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토, 설사, 변비, 방기, 빈뇨부터 볼게요. 그래서 구토, 설사, 변비, 방기, 빈뇨는요, 아까 회복 반응에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해독 기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토, 설사는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이고요. 위장 정화의 신호이고, 위가 우리 지금 현대인들 되게 위산이 엄청 안 나와서 저위산증에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거꾸로 다르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위산이 많아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고들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위에서만 위산이 나와야 되는데 식도에는 위산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해질이 너무 없으니까 식도에도 전해질이 필요하고 뭔가의 액체가 필요한데 그게 나오질 않으니까 짜다 못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질 공급이 안 돼도 저 위산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PM 제품 드시면 수분 섭취도 많이 늘어나고 전해질 공급이 되면서 위산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니까 갑자기 산이 분비되니까 위가 갑자기 쓰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위장이 다시 위산이 분비되면서 정화가 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간은 해독된 독소와 가스를 문맥을 통해서 장으로 보내죠. 그래서 우리 해다방 할 때 보면 정말 끈적끈적하고 정말 이상한 변 많이 보잖아요. 문맥을 통해서 간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독소들도 다 장을 통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또 PM 제품 액티바이저 한 잔만 드셔도 갑자기 화장실 가신다고 설사하러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이제 우리 혈액에 갑자기 혈액 공급이 늘어나면서 장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장으로 보낼 수 없이 빨리 내보내야 되는 긴급하게 배출해야 되는 독소기 때문에 위아래로 구토 설사로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우리 몸에서 신호를 주는 거고 우리 장염도 마찬가지죠. 장에 염증이 있어서 우리 몸에 계속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몸에서 알아서 스스로 설사를 해서 바이러스라든지 염증 같은 걸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위아래로 설사하고 구토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염증이 있어서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PM 제품 드시면서 호전 반응은 내 몸에 쌓인 걸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일어나는 일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어, 그거 바이러스는 약을 먹고 증상을 억제해야 되지만 PM 제품은 뭐 드시면서 이런 반응이 나온 건 좋은 반응이니까 빨리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통, 현기증, 잠이 오지 않는다. 두통, 병든 머리에도 뇌세포가 병든 뇌세포, 이제 죽은 빨리 아까 세포 분열을 하고 죽어야 되는 세포는 빨리 죽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게 계속 그러지 못하고 있는 뇌세포. 그래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건강한 뇌세포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내가 일을 안 하고 있을 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다가 내가 이제 깨어서 영양분을 잘 넣어주니까 혈류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서 그럴 수도 있고 뇌 쪽에만 혈류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PM 제품 드시게 되면 손, 발, 말초까지 일을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체 원활하게 돌아갔던 혈액이 손끝, 발끝, 말초로 다 가버려요. 그래서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뇌로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고 근데 또 거꾸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이 오지 않는다. 이것도 뇌가 이제 산소도 들어오고 좋은 영양분이 들어오니까 안 하던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야근한다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충분한 영양분이 온몸에 공급을 빨리 지시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이런 현상도 일시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위장장애, 복부팽만감, 설사, 위경련, 아까랑 비슷한 얘기예요. 해도 쌓였던 독소나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소화기관이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되면서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미생물, 그리고 우리 장 속에는 유해균이 있고 유익균이 있죠. 그래서 유해균과 유익균이 항상 밸런스가 잘 맞아져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 현대인들 먹거리가 너무 안 좋지 않고 식이섬유나 좋은 영양소는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유해균이 너무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해균 어때요? 우리 죽은 음식이나 시체 이런 거 썩은 거 자꾸 부패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 가스가 점점점 나오면서 배 안에 많이 차니까 복부 팽만감이 있는 건데 그 유익균과 유해균이 밸런스가 잘 맞춰지면서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과정이 거치면서 배가 가스도 차고 설사도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는 백혈구나 유해 박테리아 곰팡이균이 병원체하고 유익균과 유해균이 막 싸우는 과정에서 독소가 체외로 방출되는 게 가스. 그리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 너무 많이 정체돼 있고 꽉 막혀 있으니까 조금씩 풍선에 바람이 조금씩 빠지는 게 복부 팽만감이에요. 그래서 복부 경련, 설사 같은 위장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요.
장내 미생물 세균 총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죠. 유익균하고 유해균이 자꾸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서 자꾸 네가 이겨 내가 이겨 이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복부팽만감이라든지 가스 설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식욕 부진이 있고 미열, 위산 증가. 아까 계속 설명드린 거랑 되게 비슷해요. 독소 배출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혈액 내 노폐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몸이 덥게 느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이제 피가 심장으로 많이 모이게 되면 갑갑하고 조금 빨리 뛰는 것 같고 더 두근거리는 것 같고 이런 증상 느끼실 수 있고 위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 위하수라든지 제가 이제 위하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PM 제품 먹고 한 일주일 정도를 정말 너무너무 얹힌 것 같고 체한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명치끝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위하수가 어떤 거냐면 위가 탄력이 없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간에 축 처져 있어서 그게 다시 정상으로 복구되는 기간이 일반 위염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위가 약하신 위하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채기 있는 것처럼 답답한 느낌을 되게 한동안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과 신장 기능도 약한 경우 노폐물 배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회복 단계가 많이 망가져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가겠죠. 회복 단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자꾸 안내해주고 공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장 내 독소 배출을 하고 위의 혈류가 증가돼서 위 점막이 재생되는 중입니다. 위장 신경 조절의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위산이 점점점 우리 없다가 있게 돼서 예민해지고 쓰리고 피로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조금 있으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율신경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그래요.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죠. 자율신경,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많이 받는 게 위의 장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으면 모든 장기가 소화되는 장기가 멈춥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코티솔 분비가 너무 많이 되고 우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소화기관이 멈춰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과도하게 받으면 위장이 멈춰버려서 자꾸 체하고 얹히죠. 이게 자율신경이 조금 안정이 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 오신 분들은 자율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지면서 어느 게 항진되면서 연동 운동을 자꾸 멈추고 잘 안 하려고 하게 되죠, 몸이. 근데 그게 이제 점점점 횟수가 늘어나고 점점점 몸이 적응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거. 위가 운동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그걸 잊어버리는 몸이 되기 때문에 위에 그 연동 운동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되고 점점 되면서 좋아져요.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될 때 일시적으로 가슴 답답함, 속 불편함, 체한 것 같은 느낌, 자꾸 허트름이 나오는 느낌, 공기가 꽉 찬 느낌 이런 거 들 수 있습니다. 눈곱, 안압, 충혈, 눈물, 영양소 공급과 눈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노폐물 청소, 그러니까 우리 구멍이라는 구멍에선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눈곱, 눈물, 막 정말 저는 이 쌍꺼풀 있는 라인이 다 찢어질 정도로 눈곱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에 문제가 많으신 분들은 눈곱으로 많이 나오죠. 눈도 충혈되고 터지기도 하고. 저희 디드링크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이런 분들 많았어요. 눈 쪽에 많이 충혈되고 터졌다는 분들. 그래서 간이 눈이랑 연결되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눈으로 많이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눈 그 흰자위가 노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눈물샘을 통해서 눈곱 점액질로 나옵니다. 그래서 침침하다, 아른거린다, 통증이 있다, 눈곱, 눈이 피곤하고 핏줄이 생기고 노랗게 변했다가 다시 하얘지기도 하고 모래가 있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기도 하고 안압이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지만 우리 만성으로 계속 조금 오래 가는 경우에는 냉찜질하면 오히려 더 부을 수 있거든요. 온찜질 해주시는 게 그때는 도움이 되고 뮤노겐이 혈관 확장을 시켜서 빨리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뮤노겐 섭취 도움이 되고 피트니스 드링크 당연하게 도움이 되겠죠. 피로감이 증가되죠.
몸이 치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몸에 이제 일을 안 하다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되니까 더 피곤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전신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쉬어주시는 게 좋아요. 잠이 오면 자고 조금 이렇게 릴렉스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왜 그럴까? 나 움직여야 돼. 이렇게 에너지 안 나면 안 돼. 이러면서 막 더 열심히 움직이시면 힘들고, 이럴 땐 좀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복 초기 단계에 더 큰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쉬어주시는 게 좋고, 수면의 변화가 생기죠. 졸림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하루 종일 잠이 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갑자기 각성 상태가 돼서 저는 3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크림 제품 먹고. 그래서 뇌에 영양소가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와 주면 잠을 오히려 더 못 자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PM 제품 먹고 3주를 못 자도 피곤하진 않더라고요. 내 에너지를 자꾸 주니까. 그래서 각성 상태가 오기도 하니까 그것도 안내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처음에 PM 제품 먹고 각성 상태가 올 때는 탑쉐이프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근데 탑쉐이프가 제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자율신경 조절을 해주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탑쉐이프 이럴 때 좀 드셔주시면 자율신경이 안정이 되면서 좀 숙면 취하시는데 조금 도움 받아보실 수 있어요. 리스토레이트도 도움이 되지만 탑쉐이프도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계가 재조정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까 이 자율신경이 되게 많은 걸 지배해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래서 위장관 운동도 관여를 하고 자율신경계가 수면에도 연관이 있고 했기 때문에 자율신경 안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생리를 다시 시작하거나 하혈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완경을 했는데도 갑자기 생리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궁 내에 쌓여있던 배란이 다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초경하고 한 몇 년 하죠. 우리 40년 가까이 하죠. 그러면서 깨끗하게 다 배출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쌓여 있는 게 이제 배출이 되는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자궁 내막증 엄청 많거든요. 자궁 내막증이 뭐냐면 자궁 내막이 자꾸 깨끗하게 다 떨어져 나오지 못하고 자꾸 조금 덜 나온 곳에 또 쌓이고 덜 나온 곳에 또 쌓이고, 그러면서 자궁 내막이 자꾸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런 질병 가지신 분들 알게 모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그것도 노폐물이기 때문에 배출되는 과정에서 자궁 내 쌓여있던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이 다시 생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폐경 때문에 제대로 배출되지 못한 난자가 배출되면서 다시 생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가 자꾸 변합니다. 안정화될 때까지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하혈을 하거나 생리를 다시 시작하거나 생리를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체온 상승을 시켜드리면 좀 좋기 때문에 이제 액티바이즈를 조금 많이 섭취하시는 거 권해드리는데, 저는 뮤노겐 먹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붙어버리고 그러니까 릴렉스하지 못하고 수축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뮤노겐이 그 수축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릴렉스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뮤노겐 드시는 것도 좀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목마름, 갈증. 몸에 수분이, 현대인들 진짜 제일 부족한 게 수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사람은 호전을 정말 정말 더 극심하게 느끼고 더 심하게 느끼고 더 아프게 느껴요. 모든 통증을 다 느끼는 것 같아서. 이 수분 섭취 정말 중요하고 전해질 공급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 수분 섭취가 잘 되지 않다가 몸에 수분이 들어오면 수분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그 수분을 다 빨아가려고 그러고 뺏어가려고 그러고 일을 하려고 막 가져가요. 그러니까 정작 내가 갈증을 입 안에서 느끼지 못했었는데 더 많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해다방 하는 기간에 음양탕 계속 드시라고 안내해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PM 제품 전 처음에 먹고 갈증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PM 제품 드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음양탕, 수시로 물 드시는 거 중요한데, 저는 전해질이 있는 물을 드시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음양탕 해다방 기간 중에 저희 제품군에 나트륨이 조금씩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메가 섭취를 하시나요? 파워 칵테일도 거의 6포, 리스토레이트도 거의 6포, 이렇게 액티바이즈. 그 안에도 나트륨이 다 들어서 그럴 때 나트륨이 충분히 들어와 주기 때문에 그때는 물, 음양탕만 드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냥 일반 우리 지금 제품 먹을 때는 꼭 전해질 섭취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해질이 부족 시 혈관통이 발생되면서 노폐물 배출 시에 물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아플 수 있으니까 전해질 공급 잘 해주시는 게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코피, 뇌에 있는 혈전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코밖에 없어요. 코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피가 뇌 혈전도 뇌에 있는 분비물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축농증 코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상악동이라는 축농증 공간이 있거든요. 그 안에 염증이 가득 차 있으면 코가 아프고 냄새도 잘 못 맡고 코로 숨도 잘 못 쉬고 근데 그 안에 있는 염증이 나오면서 또 코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몸속 병든 혈관이 탁한 혈액이 정리되면서 지방 덩어리, 혈전, 피떡 같은 게 녹아져 나오는 통로가 코기 때문에 코를 통해서 코피가 나오시기도 합니다. 또 피부 변화.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렇게 많이 바르신 분, 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이 피부 쪽에 이제 많이, 피부가 제일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피부 질환 있으셨던 분들이 만성으로 많이, 아토피라든지 건선, 뭐, 콜린성 두드러기 이런 게 이제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호전 되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 오래 가요.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진물이 심하게 흐르고 가려움, 통증 심해지고 어, 막 정말 쩍쩍 갈라졌다가 막 진물도 나왔다. 그 진물이 이제 백혈구가 떨어져 나오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백혈구하고 적하고 싸우면서 나머지 부산물들이 나오는 게 진물이잖아, 림프통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전해질 공급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정말 정말 도움이 됐는데 매번 피트니스 드링크 너무 계속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 아침에 음양탕에 소금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따갑지만 액티브게를 이렇게 피부 질환 있으신 곳에 발라주시면 따가운 게 조금 가려움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액티브게 성분 중에 염증을 좀 가라앉힌 성분이 들었기 때문에 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조금 적어봤어요. 손, 발가락이 저리고 가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다방. 어, 춥다는 분 더 많이 추워요. 으실으실해 오한이 와요. 이런 분들 있죠. 아까도 열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이 말초까지 가기 때문에 원활하게 있던 혈액이 이제 더 깊숙한 곳까지 가서 쓰이기 때문에 추위를 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이 가려워지고 오한, 몸이 뜨겁고 열이 나고 땀이 나는데 차라리 이러면 좀 더 나은 반응입니다. 몸이 열이 나고 땀이 나면 차라리 배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러면 좀 빨리 호전이 빨리 좋아지세요. 소변에 거품이 심한 건 요산 배출이 되는 거고 방광에 있는 독소가 처리되는 과정이고요. 몸에서 땀에서 소변에서 모든 냄새가 엄청 나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디드링크 드시고 화장실 소변 보러 갔다가 뒤에 오는 사람이 너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서 민망했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수용성 독소 배출이 되면서 되게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도 우리 이제 수분 섭취가 늘어나고 혈액 볼륨,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심장이 신난 거예요. 혈액이 들어와 주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몸 전신으로 돌려줄 수 있는 혈액이 들어와 주니까 너무 신이 나서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두근거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많은 물이 들어오니까 부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드름, 뾰루지, 피부 질환도 밖으로 배출할 수 있는 피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독소가 나오는 거고, 흉부 갑갑증, 흉통은 아까 위하수라든지 이제 자율신경 조절이 되면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고, 가려움, 두드러기, 피부 염증, 종기, 입 주변이 트고 입안이 헌다, 혓바늘, 혀 갈라짐 이건 이제 호르몬 계열 질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잇몸이나 혓바늘
구내염 같은 게 잘 걸리십니다. 그리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는 것도 우리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 얼굴이 까맣죠. 일시적으로 간에서 독소가 일, 어찌됐건 우리 몸에 독소가 나오려면 간을 통하도 어디를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한 번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간이 많이 일을 하니까 얼굴이 좀 까맣게 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좋아져요, 다시. 탈모, 백발, 새치. 새치도 이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기가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새치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피, 입마름, 꿈을 많이 꾸고 위 불편감, 이거 백혈구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콧물이 늘고 진해짐. 이게 백혈구 감소하는 것도 자율신경 실조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음, 회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증이 올라오는 것은 면역이 다시 싸우고 있다는 뜻이고요. 피부 짓무름은 림프 배출을 시작했다는 반응이고, 몸살, 피로감은 에너지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감정 기복은 억눌린 스트레스가 배출되는 중이고, 통증이 있던 부위가 더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경세포가 다시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깊게 눌려있던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영상 하나 보실게. 이 장기에 따라서도 감정이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 장기가 좀 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좀 보실게요. 근데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잘 화를 내고 질투하고 짜증하고 시기하죠. 심장은 조급하고 잘 못 자고 열정, 에너지가 좀 부족하고 위장은요 걱정이 많고 헛생각을 많이 하고 불안해요. 신장은 걱정이 엄청 많아요. 편집증, 하나에 집착하고 잘 놀라고 의심하고. 갑상선은 무력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만족 부족하고 감정이 억압되어 있으신 분은 갑상선. 폐는 우울해요. 잘 좌절하고 잘 울어요. 비장, 췌장은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장기가 약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요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 현대인들 신장이나 비장, 췌장 안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고민 많이 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좀 약해진 장기들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 그리고 이제 호전 반응 이제 좀 체험 사례 모아봤고요. 이렇게 손에 염증이 정말 어떤 병원을 가도 안 된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약을 발라도 안 되셨던 분이 PM 제품 드시고 나서 몸의 밸런스가 맞춰지고 진물이 엄청 나오고 그거 이제 반복하면서 이렇게 좋아졌고 저희 제부예요. 건선이 뭘 해도 안 돼. 진짜 뭘 해도, 뭘 어떤 제품을 먹어도 안 됐었는데, PM 제품 먹고 9일 만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게. 근데 이제 이것도 피부 독소가 완전히 밖으로 배출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면 조금 올라왔다가, 그리고 체온이 조금 낮아지면 또 올라왔다가, 그걸 채워주면 또 들어갔다가, 그래서 방법을 아니까, 에어컨을 틀고 여름에 한참 춥게 있으니까 다시 조금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액티바이즈 10스푼 먹어서 조금 체온을 올려주니까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케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체험 사례 있죠. 그래서 발톱 무좀은 정말 많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톱 무좀 해결하신 것도 있고 손목에 혹도 없어지고 NK 세포 활성도가 증가되죠. 우리 몸에 체전방의 면역 세포가 영양소가 잘 들어와 주니까 반짝반짝 잘 움직이게 되면서 NK 세포 활성도도 증가되면서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호전 반응 대처법은요. 충분한 휴식을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수분 섭취, 전해질 섭취 정말 중요해서 피트니스 드링크 안 되시면 소금물. 소금물도 그냥 정제 소금, 미원, 뭐 맛소금 이런 거 안 돼요.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용융 소금이 제일 좋고요. 제품 사용량을 조금 조절하면서 그리고 조금 견디기 힘들면 3일 정도 중단하거나 조금씩 줄여갔다가 다시 늘리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은 건 저는 좀 한 3일 정도 쉬어볼게요 라고 얘기 드렸을 때
그 증상이 좀 좋아지긴 하지만 내가 먹었던 게 좋았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조금 잠시 힘드시면 잠깐 3일 정도 쉬었다 드실게요 하면 에너지가 조금 더 좋았구나 이런 거를 쉬시면서 느끼시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시는 계속적으로 좀 이게 몸이 좋아지려고 하는 반응이니까 적어보세요. 이렇게 조금 안내해 드리면서 조금 우리 즐겨볼까요?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이러면서 좀 안내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체온을 덜 떨어뜨리는 일을 많이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이고,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릴렉스 할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리고, 호전 반응은 짧게는 일주일 이내 없어지기도 하고, 길게는 수개월 동안 계속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계속 반복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나아지지 않으면 병원 가서 조기 검진 꼭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바이즈가 마시는 MRI라고 할 정도로 먹고 나서 갑자기 배를 꼬꾸러지게 붙잡으면서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정말 한 분 봤는데 제가 그렇게 배가 아프신 분들은 위염이 너무 심하시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갑자기 막 엄청 왔다 갔다 하시면 저는 이제 대장에 용종 제거하신 분들 있었거든요. 그 액티바이즈 먹고 갑자기 설사를 하고 뭐 혈변 보셔서 병원에 이제 대장 내시경 보러 갔더니 선종이었다 이런 분도 있었어가지고 어 지속이 되거나 갑자기 심한 반응이 나오면 병원 가셔서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쪽에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호전 반응 책 읽어야 되고 이렇게 강의도 들으면서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잘 안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오면 나만 그러지 않았구나. 해다방이 그래서 좋은 거잖아요. 우리 해다방 하면서 느껴지는 호전 반응을 다 같이 느끼니까 아 이게 좋아지는 반응이구나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단톡방이나 체험 사례 우리 밴드 이런 데서 찾아보실 수 있게 뭐 영상을 활용하고 호일러의 법칙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그 사람한테 안내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 안내하고 내가 아닌 전문가에게 안내받도록 느낌을 전달하는 호일러의 법칙 쓰셔서 단톡방 초대도 하시고 밴드 초대도 하시고 이렇게 영상 공유도 하면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